박미선은 거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결혼 45주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 정수영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보, 커피 한 잔 할래요? 부엌에서 75세의 정수영이 물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신문을 읽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남편이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다. 좋아요. 오늘은 설탕 조금만 넣어주세요. 미선이 대답했다. 수영은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렸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딱히 집중하지 않았다. 미선아, 수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 캠핑 한번 가볼까? 미선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캠핑이? 우리 나이. 왜 안 되나? 우리도 한때는 젊었잖아. 결혼 초에 설악산에 텐트 치고 밤새 별 보던 거 기억 안 나? 수영의 눈빛이 반짝였다.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젊은 날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무릎, 혈압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수영 씨, 우리가 텐트를 칠 수 있을까요? 바닥에서 잘 수 있을까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캠핑카라는 게 있어.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다더라. 우리 같은 노부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수영이 태블릿을 꺼내 캠핑카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선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내부, 편안해 보이는 침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주방.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캠핑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미선이 물었다. 수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어. 정기 검진 때문에. 의사가 그러더라. 건강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나이가 나이잖아.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지난주에 김 선배님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뭔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미선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좋아요. 캠핑 가요. 언제 출발할까요? 수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번 주말 어때? 날씨도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두 노부부의 특별한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다. 수영은 즉시 캠핑카 렌탈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미선은 필요한 물건들을 적기 시작했다. 약통,
혈압계, 여분의 옷, 모자, 선크림.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준비물 목록이었다. 어디로 갈까요? 미선이 물었다. 강원도 평창 쪽에 좋은 캠핑장이 있다더라. 노부부들도 많이 간다고 해. 시설도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수영이 대답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창이라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울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았다. 준비하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앞둔 새내기 부부처럼 들떠 있었다. 미선은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편한 옷들을 꺼냈고, 수영은 캠핑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했다. 여보, 이거 봐, 캠핑장에서 바비큐도 할 수 있대. 우리도 고기 구워 먹을까? 수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죠. 상추도 가져가고, 된장도 가져가요. 아, 김치도 빠뜨리면 안 되고, 미선도 덩달아 신이 났다.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렌탈 업체 직원이 캠핑카를 가져왔다. 생각보다 큰 차량이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올랐다. 오랜만에 큰 차를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미선을 위해 용기를 냈다. 천천히 가요. 우리 급할 것 없잖아요. 미선이 옆자리에서 남편을 격려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 미선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그러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도시를 벗어나 봤나 싶어 수영이 대답했다. 2시간쯤 달렸을까? 평창 캠핑장 입구가 보였다. 넓은 부지에 여러 대의 캠핑카와 텐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가족들, 연인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처럼 나이든 부부들도 꽤 보였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었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캠핑장 관리인은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진 곳이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캠핑카를 주차했다.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는 것도 관리인이 도와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녁 7시에는 캠프파이어도 있으니 참여하셔도 좋아요. 관리인이 말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미선은 가져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수영은 의자를 밖에 펼쳤다. 여보, 일단 점심부터 먹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좋지. 뭐 해 먹을까? 김밥 싸왔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고. 두 사람은 캠핑카 밖에 설치한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기분이 좋았다.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다. 우리도 저랬었지. 수영이 멀리서 놀고 있는 젊은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민수랑 민지 데리고 캠핑 왔던 것도 생각나네요. 미선이 추억에 잠겼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이제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딸 민지는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웠다. 아이들한테 사진 보내줘야겠어요. 미선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래.
깜짝 놀라겠지. 엄마 아빠가 캠핑을 왔다니? 미선은 캠핑카와 주변 풍경을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곧바로 반응이 왔다. 엄마, 아빠. 정말요? 캠핑 가셨어요? 조심하세요.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부모님 정말 멋지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민수도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녀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수영은 근처 산책로를 걷자고 제안했다. 미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이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가끔 다람쥐가 나무를 오르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발 아프지 않아? 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미선이 대답했다. 산책로 중간쯤에 벤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쉬기로 했다. 벤치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림 같았다. 멀리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미선아. 수영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고마워. 4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미선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이런 풍경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잖아.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런데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줬잖아.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고마워요. 수영 씨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첫사랑의 설렘이 느껴졌다. 산책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수영은 숯불을 피우고 미선은 고기와 야채를 준비했다. 옆자리에 있던 젊은 부부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캠핑 왔어요. 두 분도 여행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밝게 물었다. 네,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왔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우와, 45년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두 분처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젊은 남자가 감탄했다. 그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충분해요. 수영이 따뜻하게 말했다. 젊은 부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미선과 수영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롤모델이 됐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 우리도 나름 성공한 부부인가 봐. 수영이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특별했다. 숯불에 구운 고기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상추에 싸먹는 쌈은 꿀맛이었다. 두 사람은 소주도 한 잔씩 했다. 평소에는 건강 때문에 자제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다. 건배 수영이 잔을 들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미선이 잔을 부딪혔다. 저녁 7시가 되자 캠핑장 중앙에서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옛날 노래들이었다. 미선과 수영도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다.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행했던 노래. 미선이 속삭였다. 어떻게 잊겠어? 너를 처음 본 그날, 대학 축제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지. 수영이 추억에 잠겼다. 캠프파이어는 밤 9시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선과 수영도 다른 노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도 자주 캠핑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죠. 할아버지가 덧붙였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캠핑카로 돌아온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미선은 샤워를 하고 수영은 침대를 정리했다. 작은 침대였지만 두 사람이 눕기에는 충분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선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나도. 진작 이렇게 나올 걸 그랬어. 수영이 대답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였다. 미선은 남편의 품에 기대었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수영 씨. 미선이 조용히 불렀다. 응. 사실 저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수영이 놀라 몸을 일으켰다. 뭐?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울해 보인다고. 혹시 우울증 증상은 없냐고. 우울증. 내가? 네, 사실 수영 씨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계속 불안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혹시 수영 씨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수영은 아내를 꼭 안았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아니에요. 수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자주 나오자. 캠핑 아니더라도 여행도 가고, 산책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이 들었다. 캠핑카 밖에서는 바람이 살살 불었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한밤중, 미선은 갑자기 잠에서 깼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캠핑카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수영을 깨웠다.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수영도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예요? 미선이 물었다. 너구리야. 너구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미선도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정말 너구리 한 마리가 쓰레기통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귀엽네요. 미선이 웃었다. 그러게. 배가 고픈가 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너구리를 구경했다.
너구리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숲으로 사라졌다. 미선과 수영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이런 것도 캠핑의 묘미인가 봐요. 미선이 말했다. 그렇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시 잠이 든 두 사람은 새벽까지 푹 잤다. 아침이 되자 새소리가 천연 알람이 되어 두 사람을 깨웠다. 수영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미선도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은 뭐 할까요? 미선이 물었다. 근처에 호수가 있다던데 가볼까? 산책하기 좋다고 하더라. 좋아요.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호수로 향했다. 캠핑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다. 호수는 생각보다 컸다. 맑은 물에 하늘과 산이 비치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호수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사진 찍자. 기념으로 애수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두 사람은 호수를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셀카도 찍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찍기도 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를 발견한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쉬었다. 호수에는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미선아, 혹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나와 결혼할 거야? 수영이 갑자기 물었다.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다시 태어나면 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수영의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미선은 웃으며 남편의 팔을 잡았다. 농담이에요. 당연히 수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수영 씨 아니면 누구와 45년을 함께 살겠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수영 씨는요? 나야 당연히 미선이와 결혼하지. 미선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살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호수 산책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미선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영은 밥을 했다. 캠핑카의 작은 부엌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니 즐거웠다. 맛있네. 역시 미선이 된장찌개가 최고야. 수영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수영 씨가 맛있게 먹어주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캠핑카 밖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서 낮잠을 잤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덥지 않았다. 미선은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고 수영은 라디오를 듣다가 졸기 시작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급히 밖에 있던 물건들을 캠핑카 안으로 옮겼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수영이 투덜거렸다. 산 날씨는 원래 변덕스러워요. 캠핑카 안에 있으니 괜찮아요. 미선이 위로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다. 캠핑카 지붕의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운치 있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것도 오랜만에 제대로 보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 도시에서는 그냥 우산 쓰고 빨리 지나가기만 했는데. 비는 1시간쯤 내리다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해가 나왔다. 공기는 더욱 상쾌해졌고 나뭇잎들은 빗물에 씻겨 반짝반짝 빛났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다. 무지개다. 미선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캠핑카 밖으로 나와 무지개를 감상했다. 완벽한 반원을 그리는 무지개였다. 다른 캠퍼들도 모두 밖으로 나와 무지개를 보며 감탄했다. 소원을 빌어봐 애수영이 말했다. 무지개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왜 안 돼? 별똥별에도 빌잖아. 미선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수영도 마찬가지였다. 뭐 빌었어? 수영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치사하게. 두 사람은 웃으며 캠핑카로 돌아갔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캠핑에서 먹는 라면은 특별한 맛이 있다고 들었다. 파 많이 넣어요. 미선이 주문했다. 알았어. 계란도 넣을까? 좋아요.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며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다시 캠프파이어에 참여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누군가 하모니카를 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장구를 쳤다. 즉석 음악회가 열렸다. 아주머니, 아저씨도 노래 한 곡 하세요. 젊은이들이 권했다. 미선은 수줍어했지만 수영이 용기를 냈다. 그래, 한 곡 하지. 미선아, 우리 그 노래 하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두 사람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말 잘 부르셨어요. 사랑이 느껴져요. 칭찬을 듣고 두 사람은 쑥스러워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캠핑카로 돌아가는 길, 수영이 갑자기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사실 내가 오늘 낮에 무지개에 빈 소원이 뭔지 알아?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이다. 미선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수영 씨, 우리 내년에도 캠핑 와요. 그래, 꼭 오자. 아니, 1년에 2번은 오자. 봄이랑 가을에 오면 좋겠어요. 좋아. 약속이야.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유치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청춘이 된 것 같았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다. 수영이 먼저 일어나 미선을 깨웠다. 미선아, 일출 보러 가야지. 미선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고 캠핑카를 나섰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캠핑장 뒤편 언덕이 일출 명소라고 들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가파르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이든 두 사람에게는 쉽지 않았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수영이 미선을 배려했다. 15분쯤 걸어 언덕 정상에 도착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도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하늘이 점점 밝아왔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주황색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와! 미선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태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떠올랐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장관이다, 수영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살면서 이런 일출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별로 없을 거야.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지. 두 사람은 완전히 떠오른 해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지나온 세월, 남은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미선아, 수영이 입을 열었다. 네. 우리 손주들한테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요. 민수네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꼭 데리고 와요. 민지네도 아이 낳으면 데리고 오자. 민지가 결혼부터 해야죠. 두 사람은 웃었다. 딸 민지는 아직 미혼이었다. 일에만 매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일출을 본 후 캠핑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박 2일의 짧은 캠핑이 끝나가고 있었다. 벌써 가야 하나 아쉽네,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 하루만 더 있다 갈까? 그러고 싶지만 약도 떨어졌고 병원 예약도 있잖아요. 아, 맞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두 사람은 이번 캠핑으로 충분히 충전했다.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다. 캠핑카를 반납하기 전 두 사람은 캠핑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든 곳이었다. 다음에 또 와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 꼭 오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의 계획,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곳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다. 좋아. 비행기 타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기차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강릉이나 부산. 다 가보자. 우리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익숙한 아파트,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달라 보였다. 캠핑을 다녀온 후라 그런지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여보, 짐 정리는 내가 할게. 미선이는 쉬엄수영이 말했다. 같이 해요. 둘이 하면 금방 끝나요.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했다. 빨래를 돌리고 캠핑용품을 정리하고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옮겼다. 이 사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요. 미선이 호수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가리켰다. 그래, 거실에 걸어두자.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다. 캠핑에서 먹다 남은 김치와 밥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다. 피곤하지? 수영이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에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제대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많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손을 잡는 것도 더 자연스러웠다. 미선아, 수영이 말했다. 왜요? 내일부터 매일 산책하자. 동네 공원이라도 좋으니까. 좋아요. 아침에 할까요? 저녁에 할까요? 아침이 좋을 것 같아. 공기도 맑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밤 10시.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웠지만 미선이 먼저 말했다. 수영 씨. 오늘은 같이 자요. 수영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미선의 침대로 옮겨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리 젊었을 때는 매일 이렇게 잤는데 수영이 추억했다. 그러게요. 언제부터 따로 자기 시작했죠? 수영 씨 코골이가 심해져서 그랬잖아요. 아, 맞다.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는 코골이도 정겹게 들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은 작았지만 나무가 많아 산책하기 좋았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다. 공기가 좋네요. 미선이 심호흡했다. 그러게. 캠핑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걸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미선이 계란을 부치고 수영이 토스트를 구웠다. 커피도 함께 내렸다. 오늘은 뭐 할까? 수영이 물었다. 민지한테 전화해 봐야겠어요. 캠핑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민수한테도 영상통화하자. 오후에 민지가 잠깐 들렀다. 병원 일을 마치고 부모님을 보러 온 것이다. 엄마, 아빠, 정말 젊어 보이세요. 캠핑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지가 감탄했다. 그래? 그런가. 미선이 수줍게 웃었다. 정말이에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두 분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연애야. 늙은이들이. 수영이 손사래를 쳤지만 기분은 좋았다. 민지는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이 너무 집에만 계셔서 걱정했었다. 앞으로도 자주 나가세요? 제가 캠핑카 렌탈비 지원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녁에는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다.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다. 민수의 아이들도 화면에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캠핑 재밌었어요. 손자가 물었다. 그럼, 아주 재밌었지. 다음에 한국 오면 같이 가자, 수영이 대답했다. 네. 꼭 가요. 가족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미선과 수영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거실에 앉아 캠핑 때 찍은 동영상을 보며 웃었다.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늙은 목소리였나? 수영이 놀랐다.
그래도 정겨운 목소리예요. 미선이 위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같은 침대에서 잤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산책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다. 무릎 통증도 덜해졌고, 숨도 덜 찼다. 미선아,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나 갈까? 수영이 제안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춘천은 어때? 닭갈비도 먹고. 좋아요. 춘천 닭갈비 먹은 지 정말 오래됐네요. 주말, 두 사람은 춘천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 드라이브하기 퍼펙트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춘천에 도착해 유명한 닭갈비 집에 들어갔다. 매콤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두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먹으러 왔을까? 미선이 아쉬워했다. 그러게. 앞으로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먹으러 가자. 식사 후 남이섬에 들렀다. 관광객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학생 때 MT 왔던 기억나요? 미선이 물었다. 그럼. 그때 내가 물에 빠질 뻔한 걸 내가 구해줬잖아. 구해준 게 아니라 같이 빠졌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래된 추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영이 갑자기 차를 세웠다. 왜 그래요? 미선이 물었다. 저기 봐. 노을이 너무 예뻐서. 서쪽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노을을 감상했다. 캠핑 가서 본 일출도 아름다웠지만 이 노을도 정말 아름답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미선이와 함께 봐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노을은 천천히 사라져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생겼다. 어느 날 미선이 제안했다. 수영 씨, 우리 댄스 배워볼까요? 댄스. 우리 나이 시니어 댄스 교실이 있대요. 우리 같은 노부부들이 많이 다닌다고. 수영은 망설였지만 미선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창피할 사람도 없잖아.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미선 씨, 허리 좀 더 펴요. 강사가 지도했다. 수영 씨는 발을 좀 더 크게 움직여 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즐거웠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 금세 친구가 되었다. 우리도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한 부부가 말했다. 건강에도 좋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다른 부부가 덧붙였다. 댄스를 배운 지 2달째 발표회가 있었다.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작은 발표회였지만 두 사람은 긴장했다. 실수하면 어떡해요? 미선이 걱정했다. 괜찮아. 우리가 제일 나이 많은데 누가 뭐라 하겠어? 수영이 위로했다. 무대에 선 두 사람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말 잘하셨어요. 사랑이 느껴져요. 무대를 내려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미선이 기뻐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축하하기 위해 와인을 한잔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수영이 잔을 들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미선이 잔을 부딪혔다. 와인은 달콤했고 두 사람의 기분은 최고였다. 미선아,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수영이 제안했다. 버킷리스트. 그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말이야. 미선은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럽 여행 가기. 미선이 적었다. 손주들과 캠핑 가기. 수영이 추가했다. 열기구 타보기. 크루즈 여행하기. 민지 결혼식 보기. 증손주 보기.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현실적인 것도 있었고 꿈 같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지했다. 이 중에 절반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미선이 말했다. 할 수 있어.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이 되었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다시 캠핑을 떠났다. 이번에는 설악산 근처 캠핑장이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온 산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봄 캠핑도 좋았지만 가을 캠핑도 정말 좋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 각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번 캠핑에서는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왔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인사했다. 어머, 안녕. 이름이 뭐니? 미선이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이에요. 서연이는 금세 두 사람과 친해졌다. 미선과 수영은 서연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손주들도 이만큼 컸겠지. 민수네가 내년에 한국에 온다고 했죠. 미선이 물었다. 응, 여름 방학 때 온다더라. 그때 꼭 캠핑 가야겠어요. 그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단풍 등 산은 장관이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수영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것이다. 수영씨. 괜찮아요. 미선이 놀라 달려갔다. 가슴이 답답해. 미선은 즉시 119에 전화했다. 다행히 캠핑장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가벼운 협심증 증상이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의가 필요했다.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남편의 건강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미선아, 걱정 마, 난 괜찮아. 병상에 누운 수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다행히 수영은 그날 오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핑은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미선아, 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오늘 일로 깨달았어.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걸.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현실을 직시해야 해. 민지는 아버지의 약을 점검하고 식단표를 만들어 주었다. 미선도 옆에서 메모했다.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민지가 당부했다. 알았어. 걱정 마. 민지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건 다 해보자. 조심하면서. 네, 그래요. 약속 지킬게. 며칠 후 수영의 건강이 안정되자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산책도 천천히 했고 무리한 일정은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민수였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국 갈 거예요. 정말? 정말이니? 미선이 기뻐했다. 네. 수영은 아이들과 할 놀이를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야겠어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 큰 걸로 사자.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12월이 되었다. 두 사람은 집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기 시작했다.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고 선물도 준비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려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미선이 웃었다. 그러게. 젊었을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드디어 민수 가족이 도착하는 날이 되었다. 공항에 마중 나간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다. 두 사람은 손주들을 꼭 안았다. 2년 만의 재회였다. 아이들은 많이 자라 있었다. 우리 강산이, 강물이 정말 많이 컸구나. 수영이 감격했다. 할아버지, 우리 캠핑 간다고 했죠? 큰 손자 강산이가 물었다. 그럼, 약속했잖아. 민수와 며느리도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해 보이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우리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미선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을 민수 가족은 맛있게 먹었다.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미국에서 한식 먹어도 이 맛이 안 나요. 민수가 감탄했다. 많이 먹어. 실컷 해줄게.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건강은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괜찮다. 약 잘 먹고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자주 올 테니까.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대화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다음 날, 약속대로 온 가족이 캠핑을 떠났다. 이번에는 대형 캠핑카를 빌렸다.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크기였다. 와, 이거 집이랑 똑같아요. 손녀 강무리가 감탄했다.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도 추가로 쳤다. 아이들은 텐트에서 자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 우리랑 텐트에서 자요. 강산이가 조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수영이 난감해했다. 그럼 잠깐만 같이 있다가 캠핑카로 가요? 결국 수영은 손주들과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미선은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게. 손주들 덕분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저녁은 바비큐 파티였다. 민수가 고기를 구웠고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은 특별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수영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강무리가 물었다. 2주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 가족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다. 민지도 시간을 내서 함께했다. 온 가족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올게요. 손주들이 약속했다. 그래, 꼭 와야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수 가족을 보낸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 이런 추억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 새해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웠다.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전히 활동적으로 지내기로 했다. 올해는 제주도에 가보자 수영이 제안했다. 좋아요. 봄에 가면 유채꽃이 예쁠 거예요. 그리고 민지 좋은 사람 만나게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딸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다. 엄마,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미선이 흥분했다. 같은 병원 의사예요. 준호는 민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다. 민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고백했다.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고 미선과 수영은 흐뭇하게 웃었다. 준호가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사람 같아, 수영이 말했다. 그렇지.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히 도착했다.
제주도는 유채꽃으로 가득했다. 노란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사진 많이 찍자. 민수네한테도 보내주고.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성산 일출봉, 한라산, 해안도로. 모든 곳이 아름다웠다. 우리 젊었을 때 신혼여행 왔던 거 기억나요? 미선이 물었다. 그럼.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앞날이 막막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 수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맞아.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미선아, 고마워. 수영이 말했다. 뭐가요? 모든 게 나와 함께 늙어줘서, 나와 함께 여행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고마워요. 수영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이 풍요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일몰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민지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네, 가을에 결혼식 하려고요. 미선은 딸을 꼭 안았다. 축하해. 정말 기뻐. 수영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행복해야 해. 결혼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다. 미선은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녔고, 수영은 예식장을 알아보았다. 엄마, 저 이 드레스 어때요? 민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워. 공주 같아.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민수 가족도 한국에 왔다. 온 가족이 모인 것이다. 결혼식장에서 수영은 딸과 버진로드를 걸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딸을 신랑에게 인도했다. 잘 부탁하네. 수영이 준호에게 말했다. 네, 아버님. 민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객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옆에 앉은 손주들이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도.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올해는 가족들이 올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즐거워요. 미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트리를 꾸미고 서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셨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장엄한 순간이었다. 새해 소원 빌었어. 수영이 물었다. 네, 수영 씨는요? 나도. 뭐 빌었어요?
비밀.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다. 해돋이를 본 후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올해는 뭐 할까요? 미선이 물었다. 글쎄, 건강이 허락한다면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요? 파리는 어때?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좋아요. 준비해봐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꿈이 있었다. 봄이 오고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니? 미선이 기뻐서 소리쳤다. 네. 3개월이에요. 수영과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수영이 걱정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임신 소식에 두 사람은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는 꼭 건강해야 했다. 여름, 약속했던 파리 여행을 떠났다. 긴 비행이 부담스러웠지만 1등석을 예약해 편안하게 갔다. 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웠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생강을 따라 걸었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그래. 젊었을 때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아.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베르사유 궁전도 구경했다. 매일이 특별했다. 어느 저녁.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수빈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수빈이? 예쁜 이름이네. 미선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수영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천사 같아. 새 생명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이다. 수빈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미선이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줄게. 수영도 약속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두 사람은 손녀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지가 직장에 복구하면서 두 사람이 육아를 도왔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민지가 말했다. 뭘, 우리도 수빈이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아. 미선이 대답했다. 어느 날 수영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심근경색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미선은 매일 병원을 지켰다. 수영 씨, 약속했잖아요. 100살까지 살기로. 미선이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다행히 수영은 회복했다. 하지만 이전 같지 않았다.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미선아, 미안해. 수영이 병상에서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퇴원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미선이 격려했다. 그래, 수빈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는 봐야지. 시간은 또 흘렀다. 수빈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캠핑을 갔다. 처음 갔던 그 캠핑장이었다.
여기 기억나요? 미선이 물었다. 어떻게 잊겠어? 우리의 첫 캠핑이었잖아. 두 사람은 캠핑카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미선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캠핑의 첫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누웠다. 별이 참 많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러게.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수영 씨,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지. 꼭 만날 거야. 그때도 캠핑 가요. 그래. 가자. 69세 아내와 75세 남편의 캠핑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별빛 아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